오늘 두 번째 글로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에 민간 기업의 지분 소유를 많이 늘리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지분만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 되는 민간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뭐 미국 하면은 자유 자본주의의 본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국가식 어떤 자본주의, 이 국영 기업들을 다 통제하는 중국과 같은 이런 모델을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또 미국이 지분을 소유한 그 기업들, 어떤 기업들의 지분을 또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등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출자 이런 게 조금씩은 뭐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최근에 미국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미국 정부가 사들이는 그 민간 기업의 지분, 어떤 회사 걸 주로 사들이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 매입을 위해서 출자를 한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네. 대부분 이제 안보 문제와 관련이 된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철강 업체인 US 스틸이나 네. 히터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스, 음흠. 반도체 기업인 인텔, 네.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등 이제 주로 각 분야별로 이제 필수적인 제조 기업들이라고 평가되는 회사들의 지분을 사들였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직접 지분을 이제 소유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정부는 엔간하면은 민간 기업 지분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정부가 민간의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이다, 이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 정부가 이전에 민간 기업 지분을 보유를 했던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 굉장히 큰 자동차 회사죠. 네. 이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제 구제 금융을 위해 출자를 해서 지분 60%까지 정부가 소유를 했다가 결국엔 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다시 민간에 매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네. 아예 계속 이제 지분을 장기 소유하면서 경영에 직접 개입도 하고, 특히 중국과의 거래가 있으면은 이걸 철저히 차단할 목적으로 출자를 한 거라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한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의 방사업체들의 경우에도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가 또 대량으로 지분 매입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현재 민간 기업 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제 찬성 입장이라고 합니다. 찬성하고 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에 의존 중인 히토류, 그리고 이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을 또 재편하는 문제와 엮여 있고, 방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초당적인 협력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보통 정부가 민간 기업 지분을 뭐 사들여서 사실상 민간 기업을 정부 통제하에 두는 것은 중국을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도 이렇게 민간 기업 지분을 정부가 많이 사들이고 이러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이나 미국 내의 이것에 대한 반응, 이런 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미국의 업계나 학계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를 바라는 게 아니냐, 이제 중국을 카피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런 방식이 과도해지면은 뭐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각 기업들이 갖고 있던 뭐 창의성이나 조직력이 오히려 와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의 자유이나 혁신을 강조를 해왔고, 네. 이제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정부의 간섭이나 이런 걸 피해서 많은 나라들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어느 기업이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하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제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국가가 굉장히 통제하는 방식은
그동안 산업화 후발주자 국가들이 주로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네. 뭐 첨단 기술 획득이나 뭐 대기업을 만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산업 발전에 이제 힘을 줘야만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이 썼었는데요. 특히 중국은 사실 민간 기업하고 공기업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중앙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기업은 별로 없는데 대신에 이제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지방정부의 출자를 받거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투자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다 공기업인데요. 네. 결국에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조직을 크게 키울 수 있고 뭐 생산량도 크게 늘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결국에는 몇몇 소수 대기업들이 이제 정경유착이 심해지면서 전체 산업을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이끌면은 창의적인 기업이 나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업계에서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장점을 포기하면서 네. 우리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가야만 하는 문제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 중국식 모델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또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기에는 통제된 사회인 건 분명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기업들 지분을 사들이고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우 기자, 이게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유럽에서도 그런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지분 사들이는 거 이런 것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세계적인 어떤 흐름입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의 나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던 네덜란드에서 아, 이제 정부가 이제 넥스페리아라는 자국 기업에 대해 국가 안보상 이유로 이제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깜짝 되기도 놀랐겠군요.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윙텍이라는 곳이 2019년에 인수를 한 기업인데 네. 그래서 중국인 경영진들이 지금 파견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제 네덜란드 정부가 이 넥스페리아의 반도체 기술이 이제 그리고 여러 생산 자산들이 중국 윙텍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경영권을 박탈해 버렸던 건데요. 네. 이후에 지금은 뭐 미국과 네덜란드, 중국 간에 좀 합의가 되면서 네. 이 조치 자체는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네덜란드 정부가 단독으로 했다기보다는 결국엔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느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했던 조치로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경우에도 이 회사도 네덜란드 회사입니다만 네. 여기도 지금 중국의 첨단 장비 수출을 못하게 정부에서 계속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것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뭐 여러 전쟁들의 이유로 각국의 안보 상황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기업에 제약을 두는 이런 일이 더 늘어날 걸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아, 결국에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에서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안보관이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생긴 일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여튼 글로벌 질서의 변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한 이 부분이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 뉴스도 좀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분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 그러한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정부의 소유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해외로 진출한 특히 그런 이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지금 미국에 공장이나 법인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네. 이게 갑작스럽게 미국 행정부에서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조품이 미국 국가 안보랑 직결이 돼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분 중 일부를 미국 정부에 매각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중국과 기술 교류나 이전 절대 안 된다면서 차단을 한다고 이제 경영에 개입을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심지어 뭐 임원 중 일부를 미국 정부 측 인사로 바꿔라 이런 요구 등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심화가 된다면은 결국 그동안의 국제무역에서 기초 협의사항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만 갖고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뭐 지금 문제가 되는 대미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 뭐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이전보다 힘의 논리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전 기업들이 이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외교 채널에서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이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전처럼 뭐 외교 정책과 관련을 해서 이제 이전 방식대로만 계속 머문다면은 네. 지금 미국의 이런 변화 혹은 이제 다른 나라들의 트렌드 변화를 이겨내긴 힘들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방식에 좀 적당히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백악관 인맥에 대한 확보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들끼리의 탑다운 거래 방식의 외교에 지금보다 더 익숙해져야 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이 글로벌 국제 질서 자체가 빠른 변화, 또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 측에서도 미리미리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변화되는 흐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생존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채널, 네트워크를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와 함께 미국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소유를 정부가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 그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